오늘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는 당신. 스펙 없고 경험 없자고 포기부터 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이 있습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취업 컨설턴트 최연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연수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사조해표 원료 영업팀 지원자네요. 그렇죠. 일단 사조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좀 참치 아니겠습니까? 사조 참치, 네. 그 외에도 뭐 김도 있고, 네. 게맛살도 있고, 오. 뭐 학생들의 도시락 반찬을 뭐 책임지는 회사 이런 게 맛있겠다.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사조해표에 지원하는 분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사조해표에 지원 입사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네, 주로 사조회표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채용 사이트를 통해서 그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서류 전형이 합격을 하게 되면 인적성 검사 혹은 1차 면접 진행 후에 그다음에 그 최종 면접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신체 검사 그리고 최종 합격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계열사별로 이제 사조 그룹에서 봤을 때 네. 계열사별로 약간 변동이 좀 있기도 하고요. 아. 그때그때 채용 공고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그럼 일단 사조해표가 좀 어떤 회사인지 아니면 다른 회사랑 좀 이런 점이 다르다, 이런 이점이 있다 이런 게 뭐 있습니까? 네, 사조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역사가 좀 오래됐죠. 1966년 6월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네. 요즘 보면 우리가 그 타 회사 있잖아요. 경쟁 회사. 네. 경쟁회사보다 먼저 동원이요, 동원? 네네네, 네네네. 동원이요, 그렇죠. 네. 근데 동원이 먼저 이제 네. 참치 캔을 먼저 시작을 그렇죠. 했고요. 좀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해표 생각하면 식용유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네. 예전에 돼지 기름으로 주로 했을 때에 그래요? 처음으로 식물성 기름을 내놓아서 좀 이슈가 됐었고 네. 이제 1990년대쯤 되면서 그리고 그 전에는 요새는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데 유명인을 이용해서 요리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그런 트렌드를 만들었던 것도 바로 사조였습니다. 네, 그리고 웰빙 트렌드에 맞춰서 올리브유라던가 여러 가지 새로운 건강 뭐 기름 이렇게 나온 것들도 있었고요. 나가네요. 그러면 사조해표 기업의 근무 환경이나 복지 혜택은 어떤가요? 좀 다른 곳은 세븐일레븐이라고 해가지고 연봉은 좀 높지만 근무 시간이 많은 것도 있고 또 3교대 근무를 하는 것도 있는데 사조해표는 어떤가요? 네, 실제로 뭐 근무 시간이 많거나 이러진 않은데요. 네. 영업에 대한 뭐 압박은 조금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 연봉은 좀 적은 편임에 불구하고 인센티브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본인의 역량에 따라 또 충분히 그에 따른 뭐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아,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원료 영업팀을 가고 싶어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요리를 좋아하거나 음식에 관심이 많아야지 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서 빨리 프로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분이시고요. 도색남이신가? 요리하는 섹시한 남자. 아니, 보니까 그런가 보네요. 취미 특기가 이미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농구와 요리, 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하기가 좀 취미와 특기입니다. 네네네. 전공은 경영이랑 회계학을 좀 복수 전공을 했어요. 좋아요. 네. 2017년 2월 졸업 예정이고요. 네. 학점이 높아요. 오. 3.9입니다. 네네. 그리고 자격증은 한국사 1급, 식스시그마 GB를 GB. 소유하고 있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785점. 그리고 다음 장도 볼게요. 예. 대내외 활동으로는 진로 탐색 동아리를 2년간 했고요.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 봉사를 3개월 했네요. 그렇군요. 네, 경력으로는 소셜 네트워크 회사 인턴으로 5개월을 했고요. 네. 약품 회사 탈모 의약 외품을 3개월 동안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1년 2개월간 했네요. 야, 경력이 일단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역시나 요리가 좀 취미인 학생이기 오, 때문에 네. 영업 직무에 맞게 약간 판매 아르바이트도 경험이 많고 여러 가지 잘한 것 같은데 일단 직무는 좀 올바르게 선택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저는 무엇보다 이 경영학과랑 또 아까 회계학과였나요? 복수 전공했다는 거 좀 눈여겨봤었는데요. 영업은 사실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수치, 데이터를 잘 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는 좀 딱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황보미 MC께서 잘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영업인의 마인드라던가 자세라던가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추가로 플러스해서 네. 뭐 회계 능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약간 본인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저는 좀 신기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경험 기술 부분에서 그 이제 탈모 의약 외품 판매
이 저도요. 부분이 좀 이제 좀 신기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정확하게 화술이 없으면 좀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 경험을 좀 어떻게 썼나 좀 궁금하긴 합니다. 뭐 흔히 이제 대학생들이 좀 영업에 뛰어들기는 어려운 제품이지 않습니까? 탈모의학 제품 자체가 네.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이 쓴 자기소개서 빨리 만나볼까요?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네. 성장 과정. 야, 정말 간단하지만 성장 과정 항목이 사실은 좀 이제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다른 거 보면 처음부터 굉장히 다양한 질문을 하는 기업이 좀 많은데 사전은 좀 고전적이다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성장 과정을 네. 물어보는 거 보니까요. 성장 과정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인사 담당자는 우리 지원자의 어린 시절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 통해서 뭘 보자 하냐면 인성, 그리고 가치관, 직업관 등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키웠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본인의 경험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 부각시키시고 그 후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회사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식으로 사람들과 조화를 이룰 것이며 어떠한 식으로 회사 생활을 할 것인지를 좀 더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분도 뭐 성장 과정을 적을 때 이런 고민이 하나 있었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혹은 또 가장 영향을 준 경험에 고등학교 경험을 적으면 안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 내용은 이제 그동안 몇 번이나 좀 많이 다뤘는데 진짜 고민인가 봅니다. 왜냐면은 이 멘토님도 이제 취업준비생 많으면서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겠지만 우리도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보긴 했거든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이런 질문도 받으시면? 네, 저는 우선 그쵸. 너무 틀에 박혀서 이건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쵸. 충분히 고등학교 시절에도 본인이 강조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부각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고등학교 때 뭐 대학 진학이라든가 이런 거 그쵸. 집중하느라고 네.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죠. 없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찾아서 하는데 지금 우리 지원자 같은 경우는 영업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그쵸. 본인이 뭔가 성과를 이루고 창출해냈던 능력 위주로 해서 표현을 한다면 충분히 맞아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건데 우리 이제 취업 여러 가지 그런 취업 이야기를 하면서 요 질문 그러니까 옛날의 경험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대학교 때 걸 쓰는 게 낫나요? 아니면 대학교 때 거쳐서 좀 일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고등학교 때 또는 어렸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대부분 말씀이 이렇게 좀 통일되신 게 어떤 걸 쓰던 간에 일단 직무에 좀 이제 너무 벗어나지 않게 잘 맞춰서 써라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너무 주제에 벗어나지 않겠으면 사실상 이런 거는 좀 편히 보고 넘어가는 분이라 좀 그런 거는 좀 편히 생각하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은 이 성장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적었을까요? 먼저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배움을 쉬지 마라. 네, 이 배우면 끝이 없다고 합니다. 네. 이 뭔가 쉬지 않고 계속 도전을 좀 해왔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배움을 쉬지 않았다는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어떤 것을 배웠는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배움을 쉬지 마라. 다양한 단체 활동을 통해 사람마다 장점이 있다는 것을 배웠고 이를 통해 매일 발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시절을 통해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하는 협업의 재미를 배웠습니다. 협업을 통해 남들의 장점을 공유해 같이 성장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어머니는 다양한 업종을 경험하셨으나 아직도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총 5개의 직업을 가지셨는데 현재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 후 카페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배움의 자세를 항상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판매 아르바이트를 할 때 연매대 사장님의 판매 비결을 배우기 위해 먼저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판매하는 동료의 장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녹음기로 기록했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연매장 매대를 잠깐 봐드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실전에서 활용해봤습니다. 매장에서는 성실한 막내라며 예뻐해 주시고 더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배우는 자세로 임하니 모든 일이 새롭고 재밌었습니다. 사조그룹 원료 영업팀 신입사원으로서 작은 부분부터 꼼꼼히 배우겠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매일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성장 과정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저 역시도 성장의 계기가 된 것 같네요. 아주 좋아요. 예. 그런데 좀 뭔가 급 마무리됐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좀 사조 그룹과의 연결고리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멘토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핵심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위에 본인의 경험들을 좀 소재를 잘 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옆에 매대를 보면서 했던 것들 있잖아요. 열정적인 모습들. 제가 좀 생각해보면 뭐 연매대를 바라봤던 뭐 매의 눈으로 노은기를 옆에 차고 있던 그 열정으로 제가 귀를 쫑긋 세워서 네. 나중에 회사에 들어간 다음에 사조그룹 내에서 뭔가 역량을 발휘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조금 더 해준다면 훨씬 더 내용이 살 수 있겠죠. 네. 네. 저는 약간 연관성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읽으면서 어머님 얘기 나왔다가 네. 어머님의 교육 얘기 나왔다가 또 배움으로 갑자기 녹음기 얘기도 나오고 나의 이야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나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갑작스럽게 또 사조그룹 원료 영업팀의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또 갑자기 네. 포부를 밝히고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연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시제도 네네. 좀 약간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정확하게 예를 들면 혼자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뭐 협업을 통해 어떤 협업을 더 할 것인지. 그렇죠.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도 누구나 쓸 수 있는 추상적인 문구로 시작이 돼서 네.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일단 소재부터 한번 따져보면은 네. 지금 이제 나온 게 어머니의 일화 그리고 이제 판매 아르바이트 때 그 일화를 이제 두 가지를 섞었었는데 괜찮으셨나요? 연결을 잘하면 살릴 수 있는 내용인데 아. 갑자기 뚝뚝 끊겨가죠. 그리고 어머니께서 뭐 배움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라고 해서 네. 과거로 끝나버리고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점들이 좀 아쉬운데 네. 배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는요 영향을 받은 배경들을 적기 때문에 어머님의 영향을 받은 건 좋지만 네. 간혹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어머님의 속에서인지 나의 속에서인지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조금 더 간결하게 얘기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본인에게 들어가서 영향을 받아 어떻게 했는지를 풀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이제 두 번째 자기소개서 항목도 보겠습니다. 네. 지원하신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본인만의 장점. 예. 네, 근데 아무래도 이 질문은 좀 자신 있게 썼을 것 같아요. 경험, 판매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네. 아까 재한 씨가 말한 대로 뭐 궁금해하는 탈모 의약품 판매 경험을 그렇죠. 썼는지 아니면 뭐 봉사활동하는 곳에서 의류 판매를 한 경험을 썼는지 궁금한데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소제목을 보면 좀 알 수 있을까 한데 소제목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다양한 영업 경험 그리고 열정적인 마음. 예. 일단 이 맞습니다. 소제목 상으로는 어떤 경험을 썼는지는 알 수는 없네요. 네. 읽어봐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멘토님 이 소제목은 어떤가요? 네, 제가 볼 땐 지원자가 소제목을 쓰는 데서 어려움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뽑아내야 되는지에도 좀 약간 난처해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네. 네, 이 제목 보시면 호기심이 자극이 되시나요? 아니요. 궁금하신가요? 아니요. 없으시죠. 네. 그렇다면 흔한 제목이고 실패한 제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인사 담당자가 소제목만 봐도 이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지고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해서 미리 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초성처럼 그냥 이응 기억 키읔이라고 쓰면 참 좋겠다. 영업 경험. 궁금해할 텐데. 예. 아, 사람들 맞추려고 하거든요. 관심을 그거를. 끌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그것도 네.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래요? 네. 바로 잘릴까 봐.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양한 영업 경험이라고 좀 썼는데 어떤 다양함인지 자기소개서 글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번에 보민 씨가 좀 낭낭한 목소리를 읽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양한 영업 경험, 열정적인 마음. 판매 아르바이트 당시 부족한 실력이었지만 열정적으로 임하여 목표 매출 30만 원을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 의약품 회사에서 탈모 의약품 판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영업에 관한 기술 부족과 제품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하루 평균 매출 30만 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급여가 성과보수 체계는 아니었지만 나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제품 공부를 했습니다. 탈모 관련 방송과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머리 마사지기를 길목에 배치하여 고객들의 관심을 유도했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탈모 진단과 마사지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장시간 서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리가 뻐근하고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고 일 목표액을 달성하는 것은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목표액을 설정하고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다양한 영업 경험을 통해 영업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에도 포기하지 않은 열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사 후 사조 회표의 팔방미인이 되어 우수한 제품을 필요로 하는 더 많은 고객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이것도 역시나 어떤 내용을 말하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이 멘토님께서 두 번째 내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근데 제가 문서로 읽었을 네네. 때와 두 분이 읽어주실 때의 느낌이 확 네. 다르네요. 아, 녹음해서 그래요? 제출하면 훨씬 네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쵸, 예.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잘 살려요, 여기 친구가. 네, 예, 예. 네. 두 분 다 같이 저는 함께 아니지만 콤비로 뭐.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 일단 뭐 소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저희가 아까 뭐 예측했던 탈모 의약품 판매 이야기를 소재로 썼는데 지원하는 직무에 잘 맞게 쓴 건가요? 네, 직무에는 좀 맞게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어진 상황에서 더 잘하고자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정리한 것은 좋았습니다. 물론 네. 전개에 있어서는 좀 수정할 부분이 있지만 소재 부분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네. 회계학과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좀 수치에 대해서 목표 성과 결과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면 좀 전문적이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숫자 언급. 네, 그리고 네. 저는 사실 이 처음에 그 목표 달성을 실패한 경험을 굳이 언급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냥 목표 달성하기에 노력한 부분만 언급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좀 필요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네, 그렇군요. 포인트 굉장히 잘 잡아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그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갑자기 굉장히 겸손해지거나 모든 것을 다 밝혀야 될 것 같은 그렇죠. 생각에 네. 막 안 좋았던 거 다 쓰시는데 실패한 경험을 써야 되는 경우 혹은 단점을 써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맞아요. 부정적인 것, 좋지 않은 건 보여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한 그 제한되어 있는 숫자, 그러니까 글자 수 혹은 그 페이지 안에 본인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만 적으셔야 되는데 좀 전에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네. 처음에 목표 매출 30만 원이 그냥 처음에 읽으면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의 네. 30만 원인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 내용 중에서 보면 탈모 진단과 마사지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결과적인 부분에서 차라리 성과가 어땠습니다라고 해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얘기하신 것처럼 수치로 보여주면 우리가 명확하게 성과에 대한 그 신뢰도가 높아지거든요. 네.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일 중요한 항목인 지원 동기를 살펴볼 차례인데요. 먼저 소제목부터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네. 고객을 생각하는 기업. 일단은 뭐 이것도 아니. 정말 이 친구는 좀 소제목에 들어가네요. 네네. 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그냥 회사 사장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나의 회사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 멘토님께서 지원 동기 요 소제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밋밋하지 않나 싶은데 괜찮으십니까? 전반적으로 다 밋밋하고요. 근데 솔직히 자기소개서 쓸 때예요. 어려운 부분이 우리 모두가 다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다 어려움을 느끼기는 그건 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 진짜. 네, 이럴 때는 네네. 또 주변에 좀 약간 도움을 도움을 받아야죠. 받아서 표현을 해서 최대한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원 동기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생각하는 기업. 사조 회표에 지원한 이유는 고객을 생각하는 제품 개발,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 국민의 식탁에 건강한 재료를 제공해온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사조 기업의 제품들은 타 기업에 비해 화려하지는 않지만 고객을 생각한 제품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객이 요리에 쉽게 사용할 수 있게 개발한 다양한 장류 제품, 그리고 참치캔의 안심 딱에는 사조그룹의 고객에 대한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침이든 찌개든 항상 제 요리에는 회표가 함께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해온 신뢰로 회표를 사용합니다. 원료 영업팀으로서 고객에게 좋은 재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조 회표의 노력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식탁에도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들어봤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전반적으로 이게 얘기를 하던 그 흔히 많이 겪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이 지원 동기나 뭐 이런 거를 쓸 때 이 내가 구직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이 제품을 이용하는 사람의 마인드로 지금 쓰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그러니까 내 요리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좋아서 지원하는 개념인 건데 이때 이 회사의 좀 비전이나 전망 같은 걸 좀 제시하면서 이런 사업성을 좀 얘기하면 좋은 건데 너무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나열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이 멘토님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박사님이시네요. 맞습니다. 우선 예. 지원 동기를 쓸 때에는 이 기업과 나의 그리고 직무와 나의 비슷한 부분 매칭 시킬 수 있는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예. 지원 직무 우리가 동기를 쓸 때에는요. 우선 그렇죠. 회사에 들어가서 비전, 인재상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예. 사조그룹의 경우는 지금 도전, 신뢰, 열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과 함께 해서 본다면 매칭되는 부분이
별로 없죠. 뭐 네. 신뢰 부분, 뭐 감성적으로 터치한 부분은 좋았지만 서로가 이렇게 좀 약간 매칭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강조되어지고 난 후에 네. 사례로 들어간다면 좀 더 좀 밑받침할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글이 될 텐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타기업에 비해 화려하지는 않지만이란 말을 왜 썼는지 제가 지금 그러게요. 굉장히 굳이 네, 그거 칭찬을 해도 아닙니까? 부족하거든요. 사족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이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좋은 건 뭐 안심따개라던가 이 사조 그룹이 갖고 있는 이 세심한 부분들, 세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신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좀 있고요. 네. 예, 인재상을 좀 약간 숙지하시는 게 우선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순서죠. 세환이와 소미의 B급 처방전입니다. 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계속 좀 얘기했지만 네. 소제목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광고 카피를 좀 많이 보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음. 딱 한 줄의 문구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한 줄로 이 제품은 어떤 걸 강조하고 싶고 뭐 어떤 거를 광고하고 있구나를 계속 유추해 보면서 감을 잡다 보면 본인의 소제목도 그렇게 매력적이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네, 좋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저 같은 잘하시네요. 경우는 간단한 건데요. 이 본문을 보니까 사족이 조금 많다라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개인적으로 느낀 거지만 그래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뺄 건 좀 빼줘야지 내가 하고 싶은 문장이나 그런 어투가 좀 담기지 않을까 싶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다이어트 해보세요라는 말을 해보고 싶네요. 네. 제가 드리긴 좀 그런 말이지만. 아닙니다. 예. 네. 멘토님 저희의 조언 어떤가요? 괜찮았나요? 네, 완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조언이라면 이렇게 많이 보완이 될 것 같고요. 시제라던가 전체적인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컨설팅을 받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그렇죠. 포인트 너무 잘 잡아주셨고요. 광고 카피 아주 핵심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또 맞아요. 노래 제목 같은 것도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멘토님 먼저 첫 번째 질문 재현 씨에게 해주세요. 네. 네, 마트에 가서 혹시 판매 제품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현재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으며 일단 우리 새롭게 개선할 점이라던가 전략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개선점? 네. 개선점도 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잠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진열이 되어 있고 그 중에 조금 핫한 아이템이라든가 조금 유명한 회사의 제품만 그 시식 코너에서 이 과자와 함께 그 크래커 스낵을 해가지고 이렇게 참치를 좀 맛을 보여주시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참치를 먹기에는 조금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참치라는 제품 자체가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 밥이랑 같이 먹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밥과 어떻게 해서 밥 반찬을 이용해서 먹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좀 비빔밥이나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이렇게 좀 팔았으면 좋겠는. 그리고 또 참치라는 것 자체가 항상 소스랑 같이 먹게 됩니다. 뭐 김치찌개에 들어가든 뭐랑 같이 먹게 되든 어쨌든 양념과 같이 먹게 되는데 그런 참치에 관련된 양념을 좀 배발을 해가지고 그거를 곁들여서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우리의 그 판매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이디어 정말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좀 전에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네네. 매장에 가면 다 비슷비슷하죠. 맞습니다. 아마 편의성 때문에 그런 네네.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런 아이디어로 한번 제안하시면 아니 실제로 그런 생각을 좀 네. 많이 했던 게요. 네. 그 참치 먹으면 우리가 항상 참치 김밥 먹을 때도 참치 마요네즈로 먹지 않습니까? 네, 그냥 맞아요. 참치 안 넣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은 참치란 것 자체가 그냥 먹긴 좀 그렇고 어쨌든 양념을 좀 거쳐야 되는데 그런 걸 실제로 양념을 거친 거를 소스랑 같이 이렇게 붙여서 1+1 많이 하니까 뭐 그릇이나 뭐 밀폐용기 줄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줘서 팔면 오히려 더 많이 팔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서주그룹에서 이 영상 네네. 보시면 저 참고할 CF 좀 혹시 그럼. 예. 네. 네, 너무너무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괜찮았나요? 네,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너무 대답 잘. 역시. 네, 역시입니다. 네. 두 번째 한번 질문을 네네. 해볼까요? 네, 지금 경험을 보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한 경험이 있다고 써 있는데요.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들과 마주하면서 본인만의 뭐 서비스 전략이라던가 매력이라던가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이들은 사실 키가 작기 때문에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초콜릿이라든지 사탕 같은 류가 어떤 제품이 가장 인기가 많은지를 좀 눈여겨봤다가 인기가 많은 제품은 아이들이 손닿기 편한 위치에 좀 옮겨놓고 그렇게 판매를 했던 경험이 있고 사실 이건 서비스와는 다른 저의 아르바이트 경험의 노하우인데 제가 아무래도 회계학과를 나와서 숫자에 좀 강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재고를 잘 기록을 하고 눈여겨봤다가 유통기한이 그 빠른 순으로 항상 잘 앞에 진련을 해놔서 재고 남는 재고가 없게 좀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르바이트 사장님께 예쁨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굴 예뻐서 아닙니까? 아니요. 예. 어딜 가나 예쁨을 받을 어디 가나 예쁨 그런- 받거든요. 예, 네. 예쁘신구나. 네. 어우, 답변 너무 기가 막히죠. 예. 네, 좋습니다. 좋네요. 구체적인 본인의 사례들 그리고 설명들을 통해서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앞으로 발휘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영업 분야잖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고객의 눈높이입니다. 눈높이 부분에 많이 강조가 되어서 좋은 답변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사실 그 질문해 주신 거의 그 의도 자체가 이제 내가 가진 그 경험을 이제 얼마나 그 직무에 연결성 시키게 말을 하는 것인가를 보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잘 말하신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잘 적어주시네요. 네. 자, 세 그러면 번째 마지막 질문 질문이요. 해주실까요? 네. 네, 보면 우리 지원 동기에서 요리를 할 때에 우리 해표 제품을 뭐 주로 사용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네. 그쵸 좀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요리를 할 때 어떤 제품을 네. 활용했었었는지 한번 네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하지만 어떤 요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뢰일 것만큼 해표의 모든 제품이 이 세상 모든 요리에 다 들어간다 생각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기름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다 식용유를 넣고요. 그리고 해표 제품 중에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해바라기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침마다 이렇게 한 스푼 올리브유처럼 이렇게 한 스푼을 먹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도 좀 많이 해주고 있고요. 네네. 사실인가요, 그거? 네, 식용유는 저도 조금 그게 해바라기유 말고 차라리 올리브유로 올리브유가 하시는 게 좋을 것 원래 같아요. 정상적인 거고요. 네네. 지금은 조금 큰일 납니다. 그럼요. 이 방송 카놀라유도- 보시는 분들 따라하시면 안 그러면 됩니다. 안 돼요. 절대 큰일 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답변 어땠나요? 대표 우선 창의적이었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우선은 장점이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유쾌하게 이야기를 아. 전달된다는 점, 그리고 자신감이 넘친다는 점에서 플러스 점수를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면접장에서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하거나 좀 유쾌한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점수를 많이 받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이렇게 진중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네. 점잖아야만 할 것 같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이 경계가 애매모호합니다. 어떤 분은요, 거기서 잘못하면 가벼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즐겁게 얘기는 하지만 내용의 중심에는 진지함과 진중함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좀 전에 잘못하면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얘기하게 될 경우에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만을 이야기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의 면접까지 진행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이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등 취업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적절한 인적성 공부 시기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일단 이 질문 역시 단골 질문인데 멘토님께서 대답 한번 해주세요.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기업별로 진짜 좀 다릅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본인의 마인드라든가 마음을 좀 약간 다스리시고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자기 본인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매칭시켜보는 훈련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영역별로는요. 그 많이 나오는 것들이 언어 영역이 많이 상식 영역 그리고 언어 영역 순차적으로 있거든요. 비중을 좀 잘 검색을 하셔서 네. 비중을 더 많이 두는 쪽에 먼저 투자를 하셔서 보시고 좀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바로 당장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조해표 원료영업팀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감사합니다.